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 개념 및 원칙입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가입국 정부들이 공동으로 다국적 기업에게 제시하는 권고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 법규를 대체하거나 이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법률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 관행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일반 정책입니다. 일반 정책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가장 잘 요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할 것, 리스크에 기반한 실사 의무를 수행하여 실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예방, 완화할 것,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피하고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할 것,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부정적 영향이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방지 또는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후 등장하는 세부적인 분야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장부터는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ESG 그리고 HR과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정보의 공개입니다.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 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할 것, 또한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실적, 기업 목표, 이사회 구성원과 핵심 경영진의 보수, 이사회 구성 자격, 선임 과정, 특수관계자 거래,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 등 상당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는 실사 의무와 결합하여 기업이 스스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SG에서 G, 즉 지배구조 내지 조직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4장은 인권입니다. 모든 분야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규모, 분야, 운영 상황, 소유권 및 구조와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이를 예방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 부분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제2장 일반 원칙과 더불어 이후 설명드릴 구체적 사안, 이의제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부분입니다. 제5장은 고용 및 노사관계입니다. 기업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조직을 설립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근절해야 됩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출신 지역, 기타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국내법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규모 집단 정리해고나 폐업의 경우 부정적 영향의 완화를 위해 근로자 대표, 정부 당국과 협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6장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였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평가와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뇌물 방지와 관련입니다. 공무원, 협력업체의 직원 등에게 부당한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한, 약속,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뇌물 방지 및 감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윤리 및 준법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직 후보자, 정당 또는 기타 정치 조직에 불법적 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장은 소비자 보호입니다. 기업은 보건에 관한 경고사항 및 안정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비사법적 분쟁 해결 및 구제 절차를 제공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기만적 마케팅 관행 방지를 위하여 정부 당국과의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9장 과학 및 기술입니다. 기업은 진출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과 합치되게 운영해야 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과 신속한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제공 등은 진출국의 장기적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장 경쟁, 제11장 조세입니다. 기업은 가격의 고정, 담합 입찰, 생산량의 제한 또는 쿼터의 설정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조사 당국으로의 협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진출국의 조세 법규를 준수하며 정확한 세액 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정부는 국내연락사무소, 줄여서 NCP라고 하는 기구를 설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종합적인 국제문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NCP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드릴 구체적 사안, 즉 어떤 기업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이를 접수받아 비사법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처리하는 중요하고도 고유한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 사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라나플라자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덴마크 NCP에서 접수한 이 사건에서 이의제기자들은 NGO로서 라나플라자에 입주해 있던 의류 생산 업체의 하청을 발주한 회사를 상대로 기본적인 인권 실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공장의 검사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게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제기자인 의류 생산업체는 2012년 12월에 구매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완료하였고 근로자 휴식, 복지 프로그램 시행, 그리고 아동노동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덴마크 NCP는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의 관행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해당 기업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1년 뒤 덴마크 NCP는 피제기자 기업이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삭제할 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후속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 사안은 독일 NCP에서 다루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역시 동일하게 라나플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기자 측에서는 섬유 생산업체가 아동노동, 강제노동, 성차별 등 인권 침해 관련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회사의 사회적 감사 실시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제기자인 기업은 사회적 감사가 건물의 구조 분석으로 확장되지는 않으며 공급망 전반에서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장려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독일 NCP는 양자 간의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종 성명서에서 양측이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향후 개선의 초석을 다진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네덜란드 NCP에 접수된 사건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맥주 회사의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유명한 네덜란드의 맥주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이의 제기자들은 콩고 맥주 회사의 전직 직원들로 회사가 직원들을 부당 해고하고 충분히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조기 퇴직을 강압받은 점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네덜란드의 맥주 회사는 당시 내전으로 인한 수입이 급락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네덜란드 NCP는
전문 조정인을 선정하고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장 방문과 수차례의 조정 회의를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고, 결국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렀고 비밀 유지를 양측이 희망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원만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NCP는 네덜란드 맥주 회사의 자체 기업 행동 강령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 및 개선하여 그룹 전체에 해당 원칙이 배포되는 것을 권고하였고, 2021년 4월 후속 성명서에서 해당 회사는 그룹의 책임 있는 기업 경영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행하는 데 중요한 전진을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면서 해당 기업이 보여준 건설적인 협력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및 시사점입니다. 기업이 ESG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기업이 건강하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각성과 이행이 반드시 필수적일 것입니다. ESG를 실천하겠다고 선포만 하고 실제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올바른 실천과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에 일론 머스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니켈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채굴하는 회사가 있다면 대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ESG의 실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